오늘은 교과서 195쪽 전체 거리를 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 책을 보다 보면 앞에 교과서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한 부분들이 들어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할 거고, 일단은 그 중요한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다른 거 하느라고 막 정신없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최대한 뒤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고 교과서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교과서가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뭐 사정인 만큼 교과서 채 못 끝났어. 교과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일단 교과서를 떼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를 문제풀이 형식으로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195쪽에 전체 거리를 구하는 것들이 있어. 이제 전체 물리량을 구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내용이 성난의 거리와 나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이 바뀌었는데, 먼저 이제 별이 밝기를 이용해서 거리를 구하는 방법. 그 전체를 하는 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전체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야. 거리. 우리가 거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뭐 직접 가볼 수도 없고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이기 때문에 직접 가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 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 별의 밝기나 스펙트럼형밖에 없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별의 밝기를 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먼저 해야 될 거는 여러분 195쪽에 있는 포그슨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포그슨. 이거는 포그슨이 이제 알아낸 거예요. 밝기차를 가지고 거리를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식을 보면 포그슨의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을 유도하는 방법들이 그 책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도하는 방법보다도 여러분들 뭘 알아야 되냐면, 그 포그슨 공식을 이용해서 그 아래 거리지수라는 게 있어. 거리지수. 그 거리지수를 알아야 돼. 거리지수 구하는 거. 먼저 포그슨의 공식을 보면 두 별의 광도 차이, 겉보기 밝기를 여기 뭐 M2 M1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게 5분의 2 한 거는 원래 등급은 1에서 6등급까지 있어요. 6등급. 그런데 1에서 6등급인데 이 등급이 총 밝기가 100배 차이나. 100배. 저기 10의 제곱배 차이 나는 거죠. 10의 제곱배. 그런데 간격은 몇 개야? 5개잖아. 6등급이면 1, 2, 3, 4, 5, 6 아니 뭐 하는 거야. 1, 2, 3, 4, 5, 5, 6 해서 1에서 6등급까지야. 단계는 5단계야. 5단계. 그래서 여기 5분의 2가 10의 5분의 2승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당 몇 배 차이 나는지야 이게. 그러니까 1등승하고 6등승.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요거 로그 처리하면 지수를 로그 처리하면 마이너스 2.5가 나와. 마이너스 2.5. 그래서 두 별의 밝기 차이는, 두 별의 광도 차이는 마이너스 2.5 로그 L1, L2. 여기가 L2, L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 밑에 이제 거리지수라는 애. 거리지수를 꼭 알아야 돼. 여기에서부터 이제 포그슨으로부터 유래된 건데, 그 거리지수를 꼭 알아야 되니까 거리지수를 한번 알아보고, 거리지수 알아보기 전에 이걸 먼저 해야 되는데, 이 그림이 뭔지, 이 그림. 밝기와 거리와의 관계가 있는데, 거리는 이게 4분의 1 1조각, 9분의 1조각 이렇게 돼. 그러니까 거리가 1배, 2배, 3배. 3배 되면 밝기는 제곱배로 줄어들어요. 제곱배. 대신에 면적은 제곱배로 늘어나지. 그죠? 이렇게 4배 늘어나면서 빛의 밝기가 전체가 다 퍼진 거야.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요 에너지의 총량하고 요 에너지랑 다 같아. 에너지량. 그런데 이 에너지를 4분의 1로 줄여놓으니까 밝기는 4분의 1로. 이 에너지를 9분의 1로 줄여놓으니까 밝기는 9분의 1로 되는 거지. 그래서
밝기와 거리는 제곱배야. 밝기와 거리는 거리를 뭐라 할까? 거리를 되게 L로 하니까 L의 제곱분의 이건 밝기라고 하고 이거 이래 그래서 밝기는 거리의 제곱분의 1로 감소하게 되죠. 그럼 이제 포고선을 한번 포고선을 이용해서 거리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 거리 지수. 거리 지수가 이제 나왔는데 거리 지수는 아까 거기에서부터 유래됐다고 했어요. 그 포고선 공식부터. 근데 스몰에 이게 겉보기 밝기야. 이건 절대 등급, 절대. 그래서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차이를 알면 거리 R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거리 R. 그래서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둬야 돼. 외워둬야 이걸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밝기 차이가 겉으로 봤을 때 몇 등급이고 실제로 이건 실제 등급이죠. 실제로 몇 등급인지 그 차이를 알면 거리를 알 수 있어. 거리. 그래서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거리가 더 멀리는 거예요. 5로그 R 마이너스 5. 그래서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은 결국 거리 R에 비례한다. 이게 거리 지수야. 거리 지수. 그래서 거리 지수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거 사람으로 생각해야 돼요. 사람의 키가 실제 키가 2m야. 실제 키가 2m. 2m. 2m인 애가 있어요. 2m. 실제는 2m예요. 그런데 겉보기 등급을 따지려면 얘를 더 멀리 놓으면 멀리 놓을수록 작게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이제 그 뭐 10m 뒤에다 놨어. 그러면 10m 뒤에 있으면 이렇게 보여. 이렇게. 이게 10m. 10m 떨어지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런데 얘는 30m 갖다 놨어. 30m. 그럼 어떻게 돼? 30m 갖다 놓으면 더 작아 보여. 이렇게 돼. 이게 30m면.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그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크기 이건 실제 등급, 실제 별의 밝기니까 이게 라지 m이야. 라지 m과 겉보기로 보이는 애 스몰 m 1이라고 하고 스몰 m 2라고 해요. 두 차이가 10m 떨어졌을 때는 이만큼 차이 나는데 30m 떨어졌을 때는 이만큼 차이 나. 결국은 뭐냐면 30m 떨어졌을 때 더 차이가 크다는 뜻이야. 실제 크기와 눈으로 겉보기 본 크기가. 그거예요. 그 공식이에요. 그래서 실제 밝기와 겉보기 밝기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멀리 있는 거야.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를 쳐다보는데 얘가 원래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보여. 그럼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보여. 그러면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고. 얘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보여. 그러면 이렇게 절대 등급하고 겉보기 등급이 같은 거야.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이 같을 때는 10파세 거리에 떨어졌다고 해요. 10파세. 그건 나중에 뒤에서 하게 될 거야. 네.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 한 가지를 얘기했어요. 한 가지는 그 별의 등급 차이로 거리를 구하는 거라 얘기했어요.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의 차이를 알아내는 거. 거리 지수라서 거리 지수. 그래서 요걸 알아봤는데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또 다른 방법이 여기 있어요. 세페이드 변광성의 주기 광도와의 관계를 가지고 또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 여기 보면 되게 여러 사람들이 있어. 셰플리가 있고 커티스가 있고 리비트가 있어요. 리비트. 선생님이 작년 학생들에게는 리비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줬어. 리비트는 여성 천문학자예요. 여성 천문학자. 그런데 리비트가 어느 천문대 허블이 있었던 천문대에 그 오퍼레이터로 일했어요.
오퍼레이터리랬다는 건 거기서 이제 뭐 잔일 처리한 거지. 데이터 처리하고 뭐 점 찍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무슨 뭐 천문 같은 거 이제 하면 원래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오면 저거를 해. 스페이드 변광석에 이제 밝기 찍는 걸 해요. 작년에는 그거 다 해서 이제 그 수행평가 했거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 이 사람이 관측한 자료를 점을 찍어. 밝기가 얼마 뭐 이런 거를 그래프로 찍어. 요즘은 뭐 엑셀 같은 걸 하지만 옛날에는 다 사람이 수작업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었다. 그리고 셰플리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 은하론 할 때 셰플리와 커티스가 있었어요. 셰플리에 따르면 우리 은하 그 모든 전체는 우리 은하 내에 있다고 단일 은하를 주장했죠. 그런데 커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은하론을 주장한 사람이야. 그걸 깬 사람이 허블이야. 허블이 왜냐면 그 안드로메다에 있는 그 안드로메다까지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 우리 은하보다 우리 은하 크기보다 훨씬 멀리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은하가 아니라 외부 은하라는 걸 주장을 했죠. 그런데 그거를 주장하게 되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한 사람은 리비트라는 사람이에요. 리비트가 그 허블이 거리를 측정해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거리를 측정하는데 실제 작업을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허블은 천문 대장이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노력한 거를 가져가는 그런 역할을 했지. 그래서 안드로메다가 바로 이 변광성, 세페이드 변광성의 주기광도를 가지고 거리를 구하게 되는 그런 은하가 되죠. 여기 보면 그렇게 써 있어.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성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지 못했던 당시에 이 사람이 16개의 변광성을 주기로 소마젤란까지 거리를 측정했다 해서 소마젤란은 이제 대마젤란 밑에 있는 건데 성운이에요. 성운. 옛날에 그 은하라고 했는데 요즘은 크라우드라고 그래. 소마젤란은 스몰 마젤란 크라우드라고 하고 대마젤란은 라지 마젤란 크라우드라 해서 LMC 또는 SMC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마젤란까지 리비트가 그 마젤란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그 방법을 그 안드로메다 적용한 거지. 안드로메다 적용해서 안드로메다 거리를 측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세페이드 변광성이라는 말들이 있지. 세페이드는 맥동 변광성이야. 맥동.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맥동 변광성은 뭐냐? 밝기가 맥동. 이 심장 뛰는 것처럼 밝아졌다 그래졌다 그걸 이제 맥동 변광성이라고 하는데 즉 밝기가 변하는 거를 몇 개를 이제 이렇게 변광성을 찾아서 이제 관측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밝기의 주기와 거리와의 관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쭉 이렇게 설명들이 있는데 결론은 이건 리비트가 이제 찍은 거야. 밝기의 변화를 아까 얘기했죠. 오퍼레이터처럼 해가지고 뭐 1등급, 2등급, 1등급에서 뭐 2등급 왔다 갔다 한다. 1등급일 때, 2등급일 때 계속 밝기 변화를 찍어서 이제 그래프로 이제 찍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쭉 사인 그래프처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 밝기를 겉보기 등급일 거 아니야. 왜냐면 눈으로 또는 망원경으로 받아 이제 밝기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밝기를 측정했더니 쭉 뭐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다시 어두워졌다. 이렇게 심장 뛰듯이 하니까 밝았다, 어두워졌다, 밝았다, 어두워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어두웠을 때와 가장 어두웠을 때 또는 가장 밝았을 때와 밝았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이걸 변광 주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한 15일짜리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전에 한번 했었어. 변광성의 변광 주기 구하는 거 했었는데 막 1년, 몇 년, 막 몇십 년 되는 것도 있어요. 변하는 게. 짧은 건 며칠 되는 것도 있고 몇 주일 되는 것도 있어. 대략 여기 지금 15일짜리가 나와 있는데 15일에 이제 밝기가 이렇게 변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지금 겉보기 등급을 밝기가 이제 변하는 걸 겉보기 등급을 측정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데는 이제 되게 복잡한 식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 이걸 찍었어. 쭉 찍고 겉보기 등급 어떻게 돼요? 이거 평균 내면 돼, 평균. 그러니까 이게 좀 이 정도 되면 약 4등급 정도 된다고 봅니다. 4등급. 왜냐면 밝기가 이렇게 변하니까 그냥 평균 값을 취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광도를 주기하고 찍어봤어. 주기를 놓고 광도를. 그랬더니 다 이렇게 찍히는 거야. 이렇게. 즉 주기와 광도. 세페이드 변광성의 주기와 광도가 비례를 하는데 이게 정비례하는 거야. 즉 주기가 길어질수록 광도가 밝아진다는 사실 안에 있어. 그래서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해도 이제 좀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변하는 주기가 길어. 천천히 냈다, 작게 냈다. 조그만 별은 깜빡깜빡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작은 별들은 깜빡깜빡깜빡. 큰 별들은 천천히 이제 이렇게 밝기가 에너지에 출입이 많으니까 밝았다 오다 주기가 길고, 주기가 짧은 별들은 깜빡깜빡하고, 이런 개념이죠. 그런 거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변광성의 주기와 광도가 이게 알아냈어요. 이제는 뭐만 필요해? 뭐가 필요하냐면 광도가 필요하니까, 여기 이제 겉보기 등급이 필요하니까 요걸 이제 절대 등급으로도 바꿀 수 있죠. 광도를 에너지량이니까 에너지량은 절대 등급으로 환산이 돼. 요 과정만 남았어. 그러면 절대 등급이 나오면 절대 등급하고 겉보기 등급의 차이를 이용하면 거리 지수를 이용해서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너무 당연한 거라 선생님이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요거를 해야 되겠어요. 광도와 등급과의 관계를 알아야 돼. 광도와 등급. 가장 밝은, 하늘에서 이제 가장 밝은 별을 우리가 겉보기 등급을 1등성이라고 해요. 1등성. 그래서 하늘에 보이는 그 별자리를 구성하는 별들은 대부분 1등성이에요. 되게 밝아. 근데 아까 얘기했죠?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거는 6등성이야. 이게 이제 겉보기 등급이야. 그래서 이게 밝고 이게 어두워. 그래서 1등성과 6등성의 밝기 차이는 옛날 사람들이 100배로 정해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등급 가래는 10에 얼마였지? 그 한 등급 가래. 그러니까 5단계니까 5분의 2제곱이었었죠. 그런 관계로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등급과 등급과 그 광도는 숫자로서는 반비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1등성은 광도는 커요. 등성은 작죠. 6등성 숫자는 큰데 6인데 그 밝기는 작아. 그래서 1등성이 밝고 6등성이 작아. 절대 등급도 마찬가지야. 절대 등급도 1등성. 그런데 절대 등급 마이너스 등성도 있어. 마이너스 등급도 있어요. 1등급보다 더 작은 애들도 있어. 그리고 뭐 16등급도 있고 어두운 애들. 그래서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애들. 맨눈은 절대 안 보이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등급과 광도와의 관계 요거 여기 있는 거 얘기했어요. 광도가 클수록 절대 등급 값은 작아진다.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또 추가로 설명을 한 거고. 자, 그럼 리미트가 주기로부터 이제 광도를 구했어. 광도는 에너지잖아, 광도. 광도는 에너지죠, 에너지. 그죠? 에너지와 밝기는 아까 얘기했어. 요거는 여러분들 에너지는 T의 4제곱에 비례한다는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런데 요 에너지가 T의 4제곱에 비례하니까 에너지를 알면 온도를 알 수 있고, 온도를 알면 에너지를 알 수 있고, 즉 에너지를 알면 또 밝기를 알 수 있죠. 밝기. 이런 개념이다. 그래서 이 광도로부터 밝기를 알아냈어요. 여기서 절대 등급을 알아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절대 등급 나왔으니까 절대 등급 나왔고 겉보기 등급 나왔고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이 나왔으니까 결국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그 과정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차이를 직접 관측해서 알아낼 수도 있지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의 경우에는 세페이드 변광성, 그 은하나 성단이나 성운에 변광성이 몇 개 들어있으면 걔네들을 추출해서 걔네들을 가지고 그 광도를 구해낼 수 있어요. 주기를 측정해서 광도를 구해내고, 광도를 구해내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차이로부터 거리를 알아내는 거지. 이게 바로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한 건데, 이거 세페이드 변광성이 다 똑같은 게 아니야. 몇 종류가 있어. 그 종류를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교과서는 197쪽에 있는 건데, 이게 실제 작년에 요거 수행평가를 했던 거예요. 요거 이제 겉보기 등급과 그 주기를 찍어가지고 실제 거리를 구하는 걸 실제 했었어요. 그래서 리비트 나온 걸 그대로 해본 거지. 그 별의 겉보기 등급, 그 다음에 그 주기 다 찍어가지고 어느 별에 속하는지를 가지고 이제 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찍어봤더니 이제 변광성을 가지고 여기 검은 구절에 RR 변광성이라는 게 있는데, 변광성이 크게 세 종류예요. 종족 1, 종족 2, RR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세 개가 있어. 그래서 절대 등급을 어떻게 구해내냐면, 여기에서 그 주기를 알면, 주기가 10일짜리야. 10일짜리고 종족 1이었다면 이 그래프에서 절대 등급이 나와. 근데 10이었는데 종족 2였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세페이드 변광성이 어느 족에 속하는지, 종족 1인지, 인지, RR인지를 알면은 주기만 구하면 바로 절대 등급이 나오게끔 그래프가 돼 있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절대 등급을 구해가지고 아까 앞에 있던 그 스몰 m과 같이 해서 스몰 m, 라지 m에서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보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나오고 글쎄 나와서 하기가 어렵죠, 이제는.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이론적으로만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페이드 변광성이 종족 1, 2, 그리고 검은고자리 RR인데, 검은고자리는 검은고자리 부근에 있는 변광성이야. 그러니까 이건 그 지역을 연구하지 않는 한 이거 필요가 없죠. 근데 종족 1과 종족 2는 물리적인 특성이 좀 달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구분하는데, 마치 성단을 구분하는 거와 비슷하게 이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게 종족 1이 마치 산계성단하고 똑같아. 산계성단. 젊고 약간 푸른 색깔이에요. 여기 푸르고 붉게 해놨잖아. 여기 약간 늙은 별, 오래된. 이게 중원소가 많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종족 1에 해당돼. 종족 1. 그래서 그 책에도 있죠. 종족 1은 종족 2보다 젊고 중원소 함량이 큰 별이다. 그래서 되게 이제 그 밝고 푸른 색깔의 이런 거고, 여기는 붉은 색깔의 약간 칙칙하고 어두운 늙은 그런 별들. 그래서 그런 별들이 모여 있는 그 집단을 종족 2 세페이드라고 하고, 젊고 푸르고 싱싱한 별들이 모여 있는 거는 종족 1. 중원소 함량도 풍부하고 가스도 풍부한 그런 주변에 있는 그 변광성들은 우리가 종족 1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종족 1과 2를 먼저 구분을 하는 게 중요하죠. 구분을 해야 어디를 적용할지를 알게 되니까.